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5시쯤에 이제 투표를 하러 갔습니다. 5시쯤에 투표를 하러 간 이유는 그때쯤 되면은 좀 사람이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갔어요.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6시가 거의 다 돼서야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 중에 일정 인원들은 아마 거기 안내하는 분들이 여기 정도까지 투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4월 15일에 투표를 하러 오시라 라고 돌려보낸 그런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한 이 투표율이 26%를 넘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투표율인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표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일들 일일이 얘기하기에도 참 속만 터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민초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민초들의 생활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크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쓰자마자 바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모든 언론들이 또 난리가 났었죠. 문재인 정부도 3년차 때는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시인과 사과도 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계층 그리고 힘없는 계층들이 힘이 좀 실린 것도 사실이죠.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삶의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4시간 안 되는 게 없었던 나라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것도 너무나 많았고 24시간 배달이 다 됐었고 뭐 안 되는 게 없었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배달 같은 경우가 배달비가 따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받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는 아직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최소 배달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료는 다 받아가고 배달료를 다 받아갈 거면 1인분도 배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서부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람의 값어치가 워낙에 쌌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것.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사람의 값어치가 쌌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의 값어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 저는 이건 긍정적인 방향의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바로 중국발 전염병.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도 치명타를 입힙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 되게 성공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대한 지도력이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고 백신 개발과 이런 것을 함께 나가자 이럴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면 전 세계의 이 힘의 균형, 지도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선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가 이번 감염병 사태를 통해서 별것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선진 시민의식, 대한민국보다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야, 이건 아메리카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우리나라처럼 미개한 나라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이런 우스갯소리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건데, 지금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유럽과 미국, 북미 이런 선진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 그거 코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이런 농담을 외국인들이 나눠야 될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사전 투표를 해야 되나? 이 선거라는 거를 미뤄야 되는 건 아닐까? 감염병이 엄청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선거 같은 집단 행사를 다 취소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불특정 다수가 한 곳에 모여서 줄을 서고 투표를 한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인원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다. 놀랍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단체예요. 정은경이라는 이 본부장님, 이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징계를 받은 분입니다. 지금은 외신에서 바이러스 헌터라는 별명으로 칭송받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정은경 본부장님은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그 윗사람이 형편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본인의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그런 조직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왜 징계를 받았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전 세계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 다른 점은 딱 하나죠. 대통령이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밀어줍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찬양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대처를 해버린 것이죠. 사전투표율 26%가 넘어간 이런 상황을 지금의 토착 외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인하고 싶을 거예요. 여전히 이들의 입에서는 인간이라면 내뱉을 수 없는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분노한 국민들, 시민들이 사전 투표율로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깜깜이 선거로 돌입하기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박빙 승부가 나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은 4월 15일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인 1표제. 이재용 부회장도 한 표고요. 저도 한 표고 여러분도 한 표예요. 돈 많은 재벌집 사람이 100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투표날 당일만큼은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 딱 하나. 1인 1표.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100표, 1000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고생했었던 시간, 그리고 박근혜라는 인물을 탄핵시켜야만 했던 그 시간들,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 정상회담 같은 거를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국민인 게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런 영상들 아직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버버거리면서 굽신굽신 거리고, 이명박은 일본 일왕한테 90도로 절하고, 박근혜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옆에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미국과 친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열병식에 참석해가지고 시진핑 옆에 세워주니까 좋아라 하다가 사드 배치해서 뒤통수 치는 외교를 하고 창피했습니다. 자,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대위기, 감염병 사태. 이때 문재인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건 그 어떤 정권도 부담스러워하는 정책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보를 전부 다 공개한다? 감염자가 늘어난다? 대처를 잘못한다? 자, 감염병 사태에서 이렇게 대처를 잘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건 정치공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정치공학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선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 없다라는 신념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조심하지만 조심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지금도 정부가 주는 이 정보를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얼마 동안 나오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오로지 딱 한 곳, 대한민국입니다. 투표를 잘하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에서 사재기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이 상황에서 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를 투표를 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의 발열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질본이 있는 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주모를 하도 찾아대서
주모가 파업을 해야 될 지경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투표를 잘하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 또 눈물이 울컥하는데요. 이 당시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감이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지금에서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4월 15일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다시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